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축구와 관련하여서 네덜란드는 덴마크를 잡았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전을 승리를 하였고 네덜란드는 고전이 예상이 됐던 덴마크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번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토트넘의 베르바인과 바르샤의 데파이 등 측면에 특화된 투톱을 가동하였고 베르기스와 쿠프 마이너스 등에게 볼 배급을 맡겼는데 경기 내내 가공할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반 다이크와 델 리우트 아케를 동시에 내보낸 백스리는 아직 백포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지만 월클 센터백 3명이 나섰기에 언제든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단주마의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독일은 이스라엘을 잡고 난 후에 네덜란드전에 나섭니다. 첼시에서 뛰고 있는 티모 베르노와 카이 하베르츠가 나란히 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안겼는데 골키퍼부터 백포라인 볼란치와 윙어들 전 포지션에서 주전이 아닌 벤치 자원들을 먼저 내보낸 경기였기에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에는 윌디거와 뮬러, 뇌하우스와 사네 등 주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 같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이 두 곳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지지 않을 것 같은데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홈 어드밴티지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베르츠와 사네 등 독일 공격을 이끌 선수들을 후프 마이너스와 클라센 등이 3선부터 압박을 할 것 같고 반다이크의 수비적 역량도 기대할 만합니다. 단 노이어가 볼대를 지킬 것이고 윌디거와 킨터스콜톱에게 수비 라인을 가동할 원정팀 상대로 쉽게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고 독일도 귄도안과 킴미 뇌하우스 등이 중원을 두텁게 형성을 하면서 네덜란드와 맞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피파 랭킹 11호 승승무승승 최근 팀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직전 덴마크전 4대 2완승을 포함을 하여서 유로 이후 치러진 8번의 A매치 경기에서 6승 2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 8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을 할 정도로 득점력이 상당한 편으로 반다이크나 데리어트 같은 뛰어난 센터백들을 보유했음에도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수비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득점력이 이 문제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는 중입니다. A대표팀의 에이스 데파이가 여전히 대표팀에서는 미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르바인이나 베아이스 같은 젊은 자원들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기도 하며 더불어서 최근 비아레알의 에이스로 발돋움한 단주마를 활용한 속공 역시나 위협적으로 독일도 라인을 깊게 내리는 팀이 아닌 만큼이나 이들의 발빠른 자원들을 활용한 공격도 충분히 먹혀들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덜란드 독일 축구 다만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수비력에 기복이 있는 팀이라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삼선 쪽에서 수비 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팀이라 박스 앞쪽에서 찬스가 많이 허용될 것 같고 실점 가능성 역시나 크게 열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 피파 랭킹은 11위로 승승승승승 최근 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직전 이스라엘전 2대 0완승을 포함을 하여서 유로 이후 치러진 8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8경기 중에서 무실점으로 마친 경기가 6경기에 달하고 8경기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을 하였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확실하게 네덜란드보다는 더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스쿼드가 다소 가벼워진 상황입니다. 줄레나 나브리 같은 미넨 출신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져있고 고레츠카 역시나 부상이 이제 막 회복이 된 상태라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경기의 상대는 전력이 강한 네덜란드입니다. 기대주 슐로터백이 데뷔전을 무난히 치러냈지만 빠른 네덜란드 공격진을 상대로도 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독일이 최근 치러낸 경기들 중엔 가장 부담이 큰 일정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그나마 공격에서는 나브리가 없어도 하베르츠 뮬러 같은 이선 자원들을 중심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다만 첼시에서 폼이 좋지 않은 베르너가 반다이크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최종 예선 7승 2무 1패 첫 경기부터 터키에게 패를 하면서 흔들렸으나 이후 9경기에서 7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조에서 1위로 카타르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물간 파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지만 역시 구관이 명관이었고
300과 400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유로에서 체코에게 패한 것은 5개 티로 데파이가 대표팀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12골로 득점 공동 1위이기도 합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도 6개나 기록하는 등 네덜란드 전체 득점 33골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유로 4경기에서 단 1승으로 북마케도니아에게 패배하는 등 다사다난한 202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팀을 이끌었던 외부 감독 대신에 팀 사정에 익숙한 플릭을 선임을 하였고, 플릭 선임 이후 A매치 8연승을 기록 중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의 경기가 대다수였지만 그래도 팀의 분위기를 잘 수습했습니다. 득점 기록이 인상적인 곳으로 소속팀에서는 물론 대표팀에서 부진하던 주력 이선 베르너가 최종 예선 5골로 살아났습니다. 또한 하베르츠 등 2선과 3선 자원의 득점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